김민재가 득점을 만들었다. 환상적인 로빙 스루 패스. 콤파니의 김민재 활용법.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준 미넨. 킬부스 미넨.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비수 김민재. 바이에른 미넨. 가 2026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2연전을 소화하고 돌아가자마자 소속팀에서 풀타임을 소화하며 대승에 기여했습니다. 김민재는 15일 한국 시간 독일 킬의 홀슈타인 슈타디온에서 열린 홀슈타인 킬과의 2024-2025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3라운드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해 경기가 끝날 때까지 뛰었습니다. 김민재는 이번 시즌 개막 이후 분데스리가 3경기, 독일 축구협회 포칼 1경기에 모두 선발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달 볼프스부르크와의 리그 개막전 때 실수로 실점의 빌미를 내주는 등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다가 후반 36분 부상 우려로 교체돼 나갔지만 이외의 공식전에선 모두 풀타임을 소화하며 다시 입지를 다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달 A매치 기간 5일 서울에서 열린 팔레스타인과의 월드컵 3차 예선 1차전, 10일 오만 무스카트에서 개최된 오만과 2차전을 치르고 돌아간 뒤 열린 이번 경기에서 그는 다요 우파메카노와 중앙수비진으로 풀타임 호흡을 맞췄습니다. 미넨은 간판 골잡이 해리 케인의 해트트릭 등을 앞세워 킬을 6대1로 완파해 리그 개막 3연승을 달리며 선두, 승점 9에 올랐습니다. 반면 킬은 개막 3연패에 빠지며 최하위인 18위, 승점 0에 그쳤습니다. 미넨이 경기 시작 10여 초 만에 저말 무시알라의 선제골로 리드를 잡은 뒤 줄곧 경기를 주도했습니다. 전반 7분 페널티 지역 안에서 세르주 그나브리가 상대 수비를 끊어낸 뒤 케인의 골이 터졌고, 전반 13분엔 킬의 미드필더 니콜라이 렘베르크의 자책골까지 나오며 미넨은 순식간에 3골 차를 만들었습니다. 전반 43분엔 김민재가 기점 역할을 한 케인의 추가골이 나왔습니다. 하프라인 뒤에서 김민재가 길게 띄운 공을 받은 킹슬리 코망이 왼쪽 측면에서 전진한 뒤 낮은 크로스를 보냈고, 케인이 페널티 아크에서 침착하게 오른발 슛으로 골문을 열었습니다. 후반 20분 마이클 올리세가 한 골을 더 보탠 미넨은 후반 37분 킬의 아르민 기고비치에게 만회골을 내줬으나 후반 추가 시간 케인의 해트트릭을 완성하는 페널티킥 득점포로 무난히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시즌 리그 2-4-5골을 몰아친 케인은 득점 공동 선두에 올랐습니다. 축구 통계 전문 후스코어드닷컴은 김민재에게 평점 7.2점을 매겼습니다. 케인이 10점 만점을 받은 가운데 이 선에서 뒤를 바친 코망 8.7점, 그나브리 8.2점, 무시알라 8.0점, 가 모두 8점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2. 통곡의 벽, 김민재 3경기 연속 선발에 공중볼 완벽 장악, 케인 해트트릭까지 도왔다. 김민재, 바이에른 미넨, 가 더욱 안정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다. 바이에른 미넨은 15일 한국 시간 독일 킬의 홀슈타인 슈타디온에서 열린 홀슈타인 킬과 2024에서 25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3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6-1로 압도적인 승리를 챙겼다. 김민재는 이번 시즌 개막 이후 분데스리가 3경기, 독일 축구협회 포칼 1경기에 모두 선발로 나서고 있다. 그는 지난달 볼프스부르크와 리그 개막전 때 실수로 실점의 빌미를 내주는 등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외의 공식전에선 모두 풀타임을 소화하며 다시 입지를 다지는 분위기다. 김민재는 이번 경기에서 다요 우파메카노와 중앙수비진으로 풀타임 호흡을 맞췄다. 바이에른 미넨이 경기 시작 10여 초 만에 자말 무시알라의 선제골로 리드를 잡은 뒤 줄곧 경기를 주도했다. 후반 7분 페널티 지역 안에서 세르주 그나브리가 상대 수비를 끊어낸 뒤 해리 케인의 골이 터졌고, 전반 13분엔 킬의 미드필더 니콜라이 렘베르크의 자책골까지 나오며 바이에른 미넨은 순식간에 3골 차를 만들었다. 전반 43분엔 김민재가 기점 역할을 한 케인의 추가골이 나왔다. 하프라인 뒤에서 김민재가 전달한 공을 킹슬리 코망이 왼쪽 측면에서 크로스를 보냈고, 케인이 페널티 아크에서 침착하게 오른발 슛으로 골문을 열었다. 후반 20분 마이클 올리세가 한 골을 더 보탠 바이에른 미넨은 후반 37분 킬의 아르민 기고비치에게 만회골을 내줬으나 후반 추가 시간 케인의 해트트릭을 완성하는 페널티킥 득점포로 무난히 경기를 마무리했다. 축구 통계 전문
후스코어드닷컴은 김민재에게 평점 7.2점을 매겼다. 케인이 10점 만점을 받은 가운데 2선에서 뒤를 바친 코망 8.7점, 그나브리 8.2점, 무시알라 8.0점, 가 모두 8점 이상을 기록했다. 통계 매체 풋mov은 김민재에게 7.8점을 줬다. 패스 성공률 92%, 롱패스 성공률 62%, 태클 성공률 100%, 걷어내기 2회, 가로채기 2회, 리커버리 7회, 공중볼 경합 승률 80% 등 후방에서 인상적인 수치를 기록하며 괴물 수비 본능을 뽐냈다. 경기 후 뱅상 콤파니 감독은 이날 수비진의 활약에 대해 우리는 수비를 잘했다. 후반전에 5번이 교체를 활용했다. 한 발 늦거나 전반전처럼 100% 수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팀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일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 시즌 토마스 투엘 감독 체제에서 후반기에 입지를 잃은 김민재의 이번 시즌 출발은 좋지 않았다. 볼프스부르크와 개막전에서 치명적인 실수로 자신감을 잃었다. 당시 김민재는 1에서 1로 진행되던 후반 10분 볼을 가지고 하프라인까지 올라왔다가 볼 처리에 실패했다. 상대 공격수의 압박에 몸을 뒤로 돌리는 과정에서 볼을 빼앗겼다. 볼프스부르크는 쉽게 찾아온 기회를 역전골로 만들었다. 김민재 지분이 상당한 실점이었다. 다행히 팀 패배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바이에른 뮌헨은 상대 자책골로 2에서 2 동점을 만든 뒤 종료 8분 전 세르주 그나브리의 역전골로 짜릿한 승리를 챙겼다. 한숨 돌리며 모두 웃는 상황에서 김민재는 그럴 수 없었다. 온갖 비판이 쏟아졌다. 독일 매체 타게스차이퉁 TZ은 김민재가 위험한 드리블로 공을 잃었던 초반 상황을 볼프스부르크가 활용하지 못했다. 운이 좋았던 김민재인데 그마저도 55분까지였다. 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팀 내 최저인 5점의 평점을 부여해 잘못을 질타했다. 다행히 프라이부르크를 상대한 2라운드에 다시 선발 기회를 잡은 김민재는 어느 정도 만회했다. 콤파니 감독에게 다시 신뢰를 받은 김민재는 무실점으로 부응했다. 빠른 판단과 특유의 과감한 커팅으로 상대 공격을 끊어냈고 날카로운 패스 실력까지 뽐냈다. 수비 과정에서 어떠한 실수도 없었다. 현지 매체는 여전히 김민재를 불안하게 보지만 콤파니 감독이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2경기 연속 선발 출장 기회를 줬다. 콤파니 감독의 신뢰가 김민재를 살릴 수 있는 중대 요소라는 분석이다. AZ는 또 다른 독일 매체 빌트의 보도를 인용해 김민재는 내성적이며 다소 민감한 유형이다.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편안함을 느껴야 제 기량을 발휘한다. 면서 김민재는 대중 앞에 설 때 수줍은 모습을 종종 보여왔다. 바이에른 뮌헨에 온 뒤 팬들 앞에 혼자 서본 적이 없는 이유 라고 했다. 이를 바탕으로 콤파니 감독은 김민재를 응원한다. 특히 의사소통에 능한 스타일이라 아직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김민재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콤파니 감독은 그동안 활약을 보지 않고 처음부터 자신의 눈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바라봤다. 김민재는 이러한 콤파니 감독의 전폭적인 지지에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이다. 지난 시즌에는 실수에 탐욕스럽다 라며 비판한 투엘 감독과 다른 양상이다. 이를 통해 개막전서 최악의 실수를 벌인 뒤 조금씩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다. 3. 더 리흐트를 왜 팔았냐고? 김민재가 더 나아서 단장이 직접 밝혔다. 막스 에벨 단장이 마타이스 더 리흐트를 매각한 이유에 대해 밝혔다. 바이에른 뮌헨 소식을 전하는 베이언 앰퍼샌드 점원이에 따르면 에벨 단장은 최근 더 리흐트의 매각에 대한 팬들의 반응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그는 나 역시 이를 지켜봤다. 나는 많은 팬들이 더 리흐트를 높게 평가하는 것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몇몇 선수를 팔아야만 했고 나는 이런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우파메카노와 김민재에게 더 많은 편안함을 느꼈다. 그들은 더 높은 위치에서 수비를 할 수 있는 선수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더 리흐트에게 제안이 들어왔다. 라고 전했다. 뮌헨은 지난 여름 이적 시장 기간 동안 더 리흐트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매각했다. 2023에서 24 시즌이 끝날 때까지만 해도 더 리흐트의 매각은 쉽게 예상할 수 없는 그림이었다.
토마스 투엘 감독 체제에서 더 리흐트는 후반기 팀의 핵심 수비수였기 때문. 오히려 우파메카노 혹은 김민재의 매각 가능성이 더 높았다. 실제로 두 선수는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벤치로 밀려났고 경기력도 저하됐으며 평가 자체도 훨씬 떨어졌다. 또한 이적 시장 기간 동안 두 선수 모두 이적설에 연관됐기에 매각 가능성은 남아있었다. 하지만 뮌헨이 매각을 결정한 선수는 더 리흐트였다. 아약스에서 그를 지도한 에릭 텐 하흐 감독이 영입을 시도했고 뮌헨은 메뉴와 협상 끝에 합의를 이뤄냈다. 팬들의 반응은 좋지 않았다. 이들은 더 리흐트가 팀 내 최고의 수비수라고 생각했기에 구단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에벨 단장은 김민재와 우파메카노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기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 실제로 두 선수는 이번 시즌 뮌헨의 주전 센터백 듀오가 됐다. 빈센트 콤파니 감독은 개막 전부터 김민재와 우파메카노 조합을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리그 3경기에서 3연승을 거두는 등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김민재 역시 콤파니 감독의 기대에 부응하는 활약을 하고 있다. 베르더 브레멘과의 개막전에서 호평을 받은 김민재는 프라이부르크와의 2라운드부터 자신의 원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홀슈타인킬과의 3라운드에서도 극찬을 받았다. 당시 김민재는 선발로 나와 풀타임을 소화했고 패스 성공률 92%, 태클 1회, 클리어 2회, 인터셉트 2회, 리커버리 7회 등 수비적으로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현지 매체들도 호평을 이어갔다. 독일 매체들은 1점부터 5점까지의 평점 중 1점을 가장 높은 점수로 보고 5점을 가장 낮게 본다. 독일 TZ는 김민재에게 2점을 부여하며 좋은 평가를 내렸다. 매체는 긴 여행, A매치 참가를 했지만 서울에서 돌아온 지 이틀 만에 다시 복귀해야 했다. 킬이 고군분투하는 사이에 발을 들였고 그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 김민재가 그곳에 있었다 라고 극찬했다.